평생 혼자 살던 아버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딸, 과연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대한민국을 울렸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4년 전 겨울, 경기도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다. 김정호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마지막 폐지 수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오늘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리어카를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파란 담요에 쌓여 울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고? 정우는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아기는 추위에 떨며 계속 울어댔어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아기는 울음을 그쳤고 작은 손으로 정우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자신도 고아원에서 자란 그였기에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괜찮다, 아가야. 아저씨가 있으니까 괜찮다. 정우는 아기에게 속삭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는 우선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시장을 뒤지며 아기용품을 사왔고 이웃을 돌며 육아 정보를 찾아봤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50대 남성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혹시라도 아기의 부모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네 사진관에 가서 아기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정우는 며칠 동안 모아둔 폐지 수거 수입을 모두 털어서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장님, 이 아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나중에 부모가 찾으러 오면 알아볼 수 있게 말입니다. 사진사도 정우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정성껏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집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순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김정우와 김수진의 특별한 부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자라면서 정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진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에야 폐지 수거를 나갈 수 있었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다시 수진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진이 웃을 때마다 그의 마음도 따뜻해졌거든요. 수진이 5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수진을 보고 너 아빠 폐지 줍는 사람이지? 라며 놀렸던 거죠. 집에 돌아온 수진은 정우에게 물었어요. 아빠, 왜 우리는 가난해요? 왜 아빠는 냄새나는 일을 하세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어린 수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진아, 아빠가 하는 일도 소중한 일이란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 정우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수진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체육복,
소풍비까지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정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었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그래도 수진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느꼈던 소외감을 수진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자꾸 아빠 일 가지고 놀려요. 저 정말 창피해요.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정우는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그날부터 정우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다른 폐지 수거업자들보다 더 멀리, 더 많이 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했죠. 손이 터지고 등이 아파도 참았어요.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워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의 숙제를 봐주고 내일 입고 갈 옷을 정리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수진이 중학생이 되면서 반항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아빠를 만났을까라며 정우를 원망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죠. 친구들과 놀 때도 아버지 직업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어요. 정우는 그런 수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고아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수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친구들과의 비교 때문에 수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아빠, 저 대학 가려면 학원 다녀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저만 안 다녀요. 수진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도저히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정우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죠.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수진이 학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씻겨 내려갔어요. 하지만 수진은 정우의 이런 노력을 모른 채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애 아빠들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일만 해요?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아빠 얘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우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대학 입시 준비로 집안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참고서와 문제집, 인터넷 강의비까지 필요한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정우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가끔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수진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수진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괜찮은 대학 마케팅학과에 붙은 거죠. 정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한다.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다시 정우를 괴롭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우는 결국 동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담보로 내세울 만한 재산도 없었지만 신용대출로라도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자가 높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정우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정우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수진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잘 지내고 있냐? 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수진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 시골의 가난한 아버지가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죠.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집에 내려오는 것도 꺼려했어요.
정우는 그런 수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시작할 무렵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박민수가 같은 회사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한 수진을 도와주면서 둘 사이가 가까워졌죠. 민수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가족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자 무리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실까?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를 민수에게 소개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수진은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몇 개월 후 수진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중견 마케팅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정우는 수진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정도는 해야 사람 굿이라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수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고 업무를 배우면서 점점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갔죠. 그러다 보니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은 더욱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보내던 안부 전화도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수진의 소식이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바쁜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혼자서 수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수진이 어렸을 때 찍어둔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직장 상사의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다시 해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수진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기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수진을 민수가 다독여 주었습니다. 힘들지?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민수의 따뜻한 위로가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점점 민수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둘 사이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은 아버지 얘기를 민수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가끔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을 뿐이었죠. 민수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재촉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인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간 길에서 우연히 오래된 서류 더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무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버려진 상자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보였죠. 호기심에 열어본 그 봉투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어렸을 때 다닌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보호자 김정호 친부 아님 양육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아버지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 친척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수진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민수에게는 오랜만에 집에 다녀오겠다고 짧게 말만 전했죠. 주말에 수진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죠. 대신 동네 이웃들에게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문순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문순례 할머니는 수진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그럼 뭐든 물어봐라. 할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어. 수진이 돌려서 질문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만 모르고 있었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야. 너희 아버지가 너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할머니의 말에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입양하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대단했어. 너희 아버지가 너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혹시나 내 부모가 찾으러 올까봐 사진관에 가서 내 사진을 찍어뒀어. 그것도 자기가 가진 돈 다 털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정우가 그러더라고. 이 아이 부모가 언젠가 찾으러 오면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수진이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진사도 감동받아서 정성껏 찍어줬지.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잖아.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왔는지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정우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거친 손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아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배고프지? 곧 다 될 거야.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거. 정우의 손이 멈췄어요. 라면 냄비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냄비를 내려놓고 수진을 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지금까지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부녀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24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너를 안는 순간 내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수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두고 혹시나 해서 신문에 광고도 냈었어. 하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 그때부터 정말로 내 딸이라고 생각했지. 정우의 말에 수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였어요. 민수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오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은 딸을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민수는 수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왜 아버지 얘기를 하기 싫어했는지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구나. 민수도 수진과 함께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꼭 소개해 드릴게요. 그 후로 수진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2번은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 정우는 받기를 거부했지만 수진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 외에도 부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수지는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났거든요. 아빠가 나를 위해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아빠를 위해서 수진에 미친 듯한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월 몇십만 원 정도였던 수익이 어느새 월 수백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2년 후 수진은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너무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수진의 의지를 보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함께 해보자. 민수의 지지가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둘은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달려나갔죠.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고 관리부터 고객 응대, 배송 문제까지 모든 것을 수진이 직접 해야 했어요. 밤새워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수진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수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수진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매출도 월 수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수진은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3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제법 규모 있는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성공한 수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드렸어요. 처음에 정우는 받기를 거부했지만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죠. 아빠,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후로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매주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죠.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 전국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수진의 말에 정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평생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딸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수도 정우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정우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수진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이 3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지금 정말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선물은 캠핑카였어요. 아빠, 이제 우리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정우는 처음 보는 커다란 캠핑카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너무 비싸지 않았니? 아빠가 저를 위해 쓰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부터 부녀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다녔죠. 아버지가 평생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설악산 단풍, 남해의 푸른 바다, 한라산의 일출까지 함께 보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정우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에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은 선물 같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고맙다. 수진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더욱 뿌듯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셨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50년 넘게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마침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옥 씨가 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좋은 분 한 분 소개해드릴까 해요. 순옥 이모님 아세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괜찮어.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결국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정우는 순옥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분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순옥 씨는 정우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진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몇 달 후 정우와 순옥 씨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에 정우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설렜어요. 수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흐뭇해했죠. 아빠, 정말 좋아 보여요. 이제야 진짜 사시는 것 같아요. 그해 가을, 수지는 아버지께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정우와 순옥 씨를 위한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한 거죠. 아빠, 순옥 이모님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결혼식 날 정우는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고 순옥 씨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진과 민수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아빠, 축하해요. 정말 행복하세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 전 추운 겨울밤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워 키운 가난한 폐지 수거업자 김정호. 그 아기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말이죠. 수진아, 고맙다.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우의 말에 수진은 대답했어요.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김정우와 김수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순옥 씨까지 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겁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